3번. 이로써 확실한 것은 한 가지도 없어졌다. 이유를 추측하는 것도 쓸모가 없는 듯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부질없는 것 같았다. 4번째. 흔히들 불행한 숫자라 하여 엘리베이터에서도 숨기고 F로 표시하는 그 숫자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러하니 새롭다는 표현이 그녀에게만큼은 이질적일 수밖에 없었다. 3번의 삶을 모두 선명하게 기억한 채로 4번째로 시작하는 인생이었으니 말이다. 건방져. 2번째, 3번째 삶도 지금의 장면으로 시작했었다. 태주의 머리를 때린 포크가 동그란 접시로 나뒹굴며 요란한 음을 자아냈다. 짝퉁 주제에 많은 이들의 시선이 쏠렸을 테지만 태주는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다. 첫 번째 삶에서 처음 경험할 때도 그랬을 성격인데 벌써 4번째로 겪는 일이니 더 그랬다. 뭐라도 되는 양구는 게 더 재수없어. 남자는 욕을 짓거리며 잠시 그녀를 째려보다 가버렸다. 태주는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한 손을 허벅지로 툭 내렸다. 막지 못한 짧은 탄식이 새어나왔다. 허무함에 뒤섞인 다양한 감정을 태주는 솎아낼 수 없었다. 그러고 싶은 의욕이 없기보단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심정이 더 컸다. 가까이서 무식한 힘을 실어 던진 포크에 맞은 이마가 옥신거렸다. 다행히 날카로운 부분으로 찔리진 않았지만 그의 안도하기보단 몇 번이나 이런 상황을 반복하게 된 운명에 울컥 짜증이 치솟는 게 먼저였다. 태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삶에 너무 무심했던가. 무력하게 당하기만 하지 말라는 뜻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한 것인가. 그리하여 무엇도 확신할 수 없던 2번째 삶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기도 했다. 그녀를 평생 괴롭혔던 굴레에서 벗어나 볼까 싶었다. 마냥 순응하는 모습을 버린 덕에 자유로워진 부분이 있었다. 지옥인 줄도 몰랐던 그곳에서 벗어나 달콤한 해방감을 맛보는 그때 3번째로 삶이 다시 시작됐다. 이미 맛본 달콤함을 빼앗아 가고 다시 끔찍한 상황을 반복하게 만들다니. 당연히 화가 나고 어처구니도 없었다. 왜 시간이 계속 다시 시작되는지, 이게 다시 시작하는 건지 단순히 과거로 되돌리는 건지도 알지 못해 답답했다. 어차피 열심히 살아봐야 또 시간이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한 짐작도 뒤따라 더욱 암담해졌다. 그렇다고 다시 시작된 이 삶을 첫 번째 삶처럼 세상에 무심하고 다름 아닌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방관하며 살면 지독한 시간의 굴레가 그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것 같아 두렵기도 했다. 이유를 짐작한다고 해서 그게 맞는지 확인할 수도 없을 테고 누구에게 그걸 확인받아야 하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이유를 알아야 어떻게 행동하든 납득하든 할 것 아닌가. 태주는 통창에 비친 자신을 뚫어지게 보다 일어섰다. 고민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을 문제였다. 가볍게 손을 들어 올리자 직원이 다가왔다. 제 가방하고 코트 좀 주시겠어요? 정중히 인사한 후 돌아섰던 직원이 곧 다가왔다. 코트를 걸쳐 입고 가방은 어깨에 맸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끈 뒤지만 드문드문 시선을 보내는 이들이 남아 있었다. 아마 처음부터 지금까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정면만 보고 있었을 것 같은 사람이 이내 시야에 들어왔다. 입구에서도 겨우 보일 법한 코너 자리에 앉아있는 이였다. 긴 다리를 꼰 채 살짝 고개를 틀고 창밖을 보고 있는 사람의 옆모습은 너무 유려해서 현실적이지 않았다. 통창이 창문이 아니라 액자에 틀인 것처럼 남자는 그림 같았다. 서희원이었다. 반복한 3번의 인생 내내 한 번도 태주와 직접적인 연이 없었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남자였다. 3번 반복한 오늘의 시간에 저 남자도 있었던가. 4번째 같은 시간을 겪으면서 새로 알게 되는 사실이 있다니 반갑고 놀라워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태주는 살짝 고개만 틀었던 몸을 아예 돌렸다. 서희원이 누구던가? 순하디 순하다는, 재계에서 드물게 몸가짐 바르고 착하다는, 많은 집안에서 며느리 삼고 싶어 안달이 난 윤세민의 오랜 짝사랑 상대다. 윤세민의 것은 아니지만 윤세민이 오매불망 제 남자로 만들고 싶었던 사랑. 지난 3번의 인생에서 감히 마주볼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못하고 태주가 염두에 두려 하지 않았던 사람이기도 했다. 2번째 새로 시작된 삶에선 황당했고 정신이 없었지만 아예 새로운 삶을 살라고 주어진 기회인 줄 알고 나름 치열하게 살았다. 사람 취급 안 하는 가족 같지 않은 가족에게서 벗어나는 데 성공했다. 결혼을 계기로 삼거나
어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서 원하는 결과를 얻은 건 정말 다시 없을 뿌듯한 경험이었다. 막 미국으로 출국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처구니 없게도 차에 치여 죽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공항버스에 치여서. 세 번째 삶의 시작도 오늘 이 순간. 세윤전자 3남과의 맞선 자리였다. 자유를 달성한 순간 죽으면서 리셋된 삶.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려고 삶이 다시 시작되었던 게 아니라면 대체 왜? 집안 거스를 수 없어 억지로 나온 거 알아? 라는 말을 태주가 막 내뱉은 순간부터 삶이 다시 시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단한 모욕이라도 받은 양. 집안은 거스를 수 없는 남자가 애꿎게 화풀이를 태주에게 찌질하게 하듯 포크를 던지고 내뱉는 대화도 똑같았다. 왜 하필이면 이 순간부터인가? 태주는 네 번째로 삶이 다시 시작된 지금조차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삶에서 하지 않았던 걸 시도해봐야 한다는 것만 어렴풋하게 깨달았을 뿐이다. 지난 세 번의 삶 동안 자신이 하지 않았던 걸 아는 일은 쉬웠다. 절대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두 가지가 남아있었으니까. 첫 번째 삶처럼 무기력하게 순응하며 살아도 안 되지만 두 번째 삶처럼 그들을 무시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안 되고 세 번째 삶처럼 다시 시작된 삶에 뒷전에 스스로 세상을 등져도 안 된다. 네 번째 삶에선 이전에 하지 않았던 모든 걸 해보아야 한다. 다시 시작된 삶에 아무 의욕도 나지 않는데 더 의지를 불태우고 열정적이어야 하니 더 큰 고난이 예상되었다. 태주는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희원에게 걸어갔다. 안녕하세요. 맞은편에 앉으며 인사를 건넸다. 기척을 느끼고도 돌아오지 않던 고개가 인사 말에야 비로소 움직였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슬로모션처럼 태주의 시야에 각인되는 느낌이었다. 희원은 팔걸이에 느슨하게 올려둔 손도 내리지 않고 꼰다리도 풀지 않았다. 고고하고 시린 눈빛으로 지그시 태주를 바라만 보았다. 살피는 듯한 눈빛으로 희원을 보지 않기 위해 태주는 살짝 주먹을 쥐었다가 폈다. 테이블 밑에서 겨우 손에 힘을 주었다. 푸는 움직임도 파악하는 것 같은 눈동자였다. 깊고 서늘한 건 둘째치고 그의 생각을 조금도 읽을 수 없었다. 서희원은 옆모습의 유려함은 약과였다는 듯 정면으로 바라보기에 부담스러울 정도의 미남이었다. 선명한 이목구비를 가졌으나 그게 조금도 과하게 느껴지지 않고 부드러웠다. 여린 얼굴선과 다르게 눈매는 깊고 진했으며 속눈썹도 풍성했다. 턱은 다부졌고 어깨도 넓었다. 팔을 양쪽으로 벌리고 있어서만은 아니었다. 얼굴선만 고울 뿐 그는 아주 단단해 보였다. 윤태주입니다. 눈빛만으로도 타버릴 것 같은 타고나길 최상의 포식자인 사람의 눈빛을 마주하는 게 태주라고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살포시 눈을 내리감았다 뜨는 것으로 그 마음을 지웠다. 희원의 고개가 삐딱하게 오른쪽으로 기울었다. 마치 누구? 야구 묻는 것 같기도 하고 감히? 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한 움직임이었다. 떠오르는 여러 추측 가운데 그녀를 아는 뉘앙스나 반가움은 전혀 없었다. 희원은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태주 또한 마찬가지였다. 묵묵히 그의 시선을 받기만 했다. 어떤 호기심이나 불쾌함도 없이 그저 바라보는 일만 하는 시선에 그녀의 눈동자에 감정이 떠올랐으리란 짐작이 절로 됐다. 경멸이거나 어쭙지 않은 동정심, 호기심이 깃든 눈동자만 마주보고 살았다. 세 번의 삶 모두 그랬다.